누가 요구해서? 청의 요구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역사적 얘기인데, 저희가 작년 수능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자, 원병. 우리가 여러분, 원병. 우리가 용병이나 매한가죠. 누가 원해서 우리가 군대 파병이잖아요. 자, 우리가 작년, 현 정부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 자, 이쪽에, 아랍 쪽에 우리가 뭐 원자력을 이제 파겠다. 그래서 원자력 그걸 세워준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얼마 전에 그 2080에서, 아니, MBC PD 수첩에서 여러분, 바로 그거의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 우리 군인도 여러분, 그쪽에 아랍을 지키러 우리 군인도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결국 이러면서, 자, 그 사건을 보면서 역사에서,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 원병 얘기. 우리 과거 역사상, 어느 나라가 원해서 우리가 원병, 우리 군대가 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랍에 우리가 원자력을, 기술을 갖다, 걔네 공장을 세워주면서, 자, 결국은 발전소 세워주면서, 우리의 군인들이 여러 옵션으로 가듯이, 바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2번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자, 우리가 13세기, 몽골 침입. 자, 우리가 원간석기. 자, 원간석기 때 우리는 여러분, 자, 몽고하고 원하고 고려하고 여원, 자, 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간 적이 있었었죠. 이때 원나라가 고려군을 내세워서 보낸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언제? 지금 17세기에 어디? 나선정벌. 누구에 의해서? 청의 요구로. 이게 원병인 거죠. 원병. 그래서 바로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실의 관심을, 역사는 현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실의 사건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과 관계되어서 과거의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올해 수능 문제였잖아요. 아, 작년 문제였나? 어쨌든 좀 헷갈린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꼭 알아두기.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자, 거기 외란과 호란. 자, 1번 임진왜란의 영향 이미 아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번 여기서부터 2, 3, 4, 5, 6까지 묶고 서서 2, 3, 4, 5, 6 묶어서 그냥 17세기 조선 후기 얘기지만 제일 먼저 광해군 아까 얘기했죠. 무슨 외교? 중립외교. 다시 두 번째 인조반정. 서인들 무슨 외교? 친명배금.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호란이 일어난다. 호란 이후에 효종 때 뭐? 북벌론. 자, 북벌론 이후에 다시 나선정벌.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형광펜 들어보세요. 형광펜 드셔서 이제부터 여러분 관점을 세우셔야 되는데 바로 이거. 자, 지금부터 체크하는 것은, 자, 이 입장입니다. 성리학적 명분상 또는 조나 양의상 주장한 외교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자, 거기에 지금 뭐였습니까? 자, 3번에 인조반정 이후, 자, 그거 체크. 서인의 친명 배금 외교 체크. 다시, 4번에 정묘호란 옆에 화살표, 조종의 의견 분화, 가로 열고, 주전론, 주화론 중에 주전론 체크. 그 다음 다시 5번 북벌론 체크.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리학적 명분상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색깔로 갑니다. 다른 색깔 체크해. 다른 색깔로. 자, 바꾸세요. 여러분 색깔 바꾸세요. 옆에 분하고 바꾸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제일 먼저 다시 2번 거기 북인 자주적 중립외교 거기 밑줄. 다시 4번에 자, 거기 정묘란 옆에 조정의 의견 분화에 가로 열고 주전론 주화론. 자, 주화론의 체크. 그 다음 자, 5번 북벌론 해놨죠, 여러분. 그 다음에 6번 나선정벌 해놨죠. 그 다음에 창고 18세기의 북학론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북학론에 좀 전에 했던 그 색으로 다시 체크하세요. 자, 이제 자, 광해군의 북인과 함께 실리적 중립외교, 주화론, 북학론은 뭐다? 실리적 외교라는 거죠. 실리적 외교. 실리적. 자주적 외교라는 거. 절대 무조건 명예에 대한 의상?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을 위한 실리적 외교라는 거. 그래서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자, 이제 대외관계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 남은 3시간 동안, 일단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뭐 할 거냐면, 자, 사회, 경제, 문화 얘기 해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러면 했어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회 파트는 이미 다 잡아놨습니다. 자, 15세기 신문지도, 자, 그럼 거기에, 자, 밑에 보세요. 밑에 파란색 박스. 15세기 신문지도 뭐였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양인과 천민으로. 이게 바로 양천제. 자유민, 비자유민. 이거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자, 그럼 이게 15세기 신문제도 양천제입니다. 자유민과 비자유민. 자,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조선은 여러분, 500년 동안 이 양천제가 기본 원칙이에요. 늘 기본 원칙인데, 이 기본 원칙이 깨지고, 16세기 가면 어떻게 된다? 자, 이게 4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양반, 중인, 그리고 상민, 천민으로 나눠지면서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지배층, 고위 지배층, 하급 지배층, 여기 피지배층.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지면서 지배층의 대표 반, 피지배층의 대표 상. 그래서 우리가 소위 16세기 반상제라 부른다. 자, 그러면 다시 자 15세기 다시 보세요. 양인. 자, 양인은 여러분 다시 그들은 자, 이 양인들은 자유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민. 여러분 자유민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이들 세금 내죠? 늘 내는 세금 세 가지 뭐였어요? 이제 내는 세금 세 가지. 땅에서 내는 세금. 전세. 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조. 두 번째. 자, 특산물 뭐 공나. 자, 이 조자. 세 번째. 몸으로 때우는 거 역. 자, 뭐였어요? 용. 그래서 늘 조용조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 이들은 세금 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 과거를 볼 수 있게 했었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어쨌든 양인, 이들이 다 양인인데 양인은 직역. 직역이라는 얘기는 국가의 직업상의 의무. 국가의 어떤 직업상의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양반, 중인. 다시 중인 여러분 갈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중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인으로 나눠지고 자, 상민. 상민은 다시 자, 농, 공, 상. 농업이냐, 공, 수공업자냐, 장사하는 사람이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상인이냐. 그러면 자, 이제 양반 보세요. 양반의 개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위, 문무, 관직에 있는 자. 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신분. 중서는 양반의 첩의 자식들. 중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급 기술자들. 이미 괜찮아요. 자, 이들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양인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자, 양반 여러분, 자, 실수해서 하급 공무원 되면 중인 되는 거고요. 또한 그가 퇴직하면 그냥 양인 되는 거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양인이면 기본적으로 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양인이면 누구나 문과를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세금 내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뭔가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16세 보세요. 16세 양반은 뭐랍니까? 고위 문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세습신문 가로 열고 사족 써놓으세요. 양반의 족속이죠. 이제는 사족. 이제는 완전 양반의 족속이라는 뜻이죠. 사족. 그럼 여러분 이제 양반 수가 늘어나겠죠. 아버지가 양반이면 첫째 부인의 자식은 다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결국 여기 상민들은 경제적 세금 부담이 이제 어떻게 된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좀 이따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세기와 16세기를 조선 전기라 부른다. 그러면서도 15세기 사회와 16세기 사회가 다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5페이지 다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뭐. 보세요, 여러분. 자, 2번 신문제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양인, 동그라미 2번 천민. 다시 3번 양반.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아우를 명치 밑줄. 몇 세기 개념? 15세기. 다시 뒤에는 사조. 밑줄 몇 세기 개념? 16세기. 4번 중인. 자, 중인은 양반층 아래 실물 담당하는 하부 지배층인데 거기 뭐 동그라미 1번 무슨 기억력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2번 중인 보세요. 자, 구분해서 기억 중인.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그냥 눈을 보시면 돼요.
자, 니은 서울 보세요. 서울. 서울 중서입니다. 서울은 양반의 첩의 자식으로 자 서자 얼자라는 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여러분 양인일 경우 서자, 엄마가 천일 경우 천자 얼자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양반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특히 두 번째 맨 끝에 거기 체크. 태종 때 서얼 차대법을 두었다는 거죠. 서얼들은 절대 문과응시 불가. 그가 중요 표시. 서얼들은 문과응시가 불가능했다. 자, 됐고요. 자, 뒤로 가서 상민.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자, 상민은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고요. 자, 특히 이번 농민 보세요. 농민은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부담했고요. 원칙적으로 출세, 법적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료로의 진출은 거의 불가능. 물론 한두 명은 한 사람이 있어요. 농민 출신 중에 관료된 사람이 있지만 쉽진 않았다. 어쨌든 농민들은 자 문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쉽진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았다. 밑줄 치시고 그 증거 호패법 오가작동법 써놓으세요. 태종 때 두었던 이 호패법과 오가작동법 이게 바로 그들의 신분 상승을 제한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아니, 신분 상승이 아니라 이주가 도저히 도망 다닐 수 없게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자 공장 그냥 눌러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량역천 얘기하려고요. 신량역천은 고려 때도 얘기했어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직업이 너무 천해서 천민대우 받은 사람들. 특히 자 여기 세 번째죠. 맨 끝에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끝에 해척에 척의 동그라미